안녕하세요. 이거 예리 학생이 그때 결석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선지 판단의 제일 첫 번째 태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제가 직접 해설을 다시 남기니까 꼭 여러 번 돌려보고 여러 번 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태도. 선지를 이제 지문을 읽고, 지문을 읽었으면 선지에 OX가 바로 달리겠구나 라고 하면 안 돼요. 선지 자체를 읽으면서 이 선지가 무슨 의미인지 분석하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선지도 쉽게 말하면 선지도 아주 짧은 지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한 문장짜리 지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선지 자체를 읽으면서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냥 잘 읽었다고 해서 바로 선지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도구가, 그러니까 얘가 목적인 거야. 잘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선지 판단의 목적인 거고, 그걸 위해 쓰는 도구가 의미단위예요. 의미단위. 의미단위 정의는 여기 그대로예요. 그 부분에 바뀌면 선지의 OX가 바뀔 수 있으면 전부 의미단위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전부 찾고 여러 개의 의미단위를 찾아서 끊고, 각각의 의미단위마다 이 의미단위는 지문을 어떤 내용과 대응시켜야 되지를 이거를 능동적으로 하는 거야.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아무도 안 알려줘요. 10년치 기출문제에 모든 선지에 다 해보세요. 분석할 때 하면 돼요. 해볼게. 자, 이 수능이에요. 이 수능의 5번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3번 선지가 진짜 어려운 선지였거든요. 잘 봐봐.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물었잖아. 그러면 이거는 여기 얘가 가진 의미 단위는 첫 번째,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 두 번째, 지성의 세 가지 형식. 그리고 2-1로 얘가 인식하는 대상. 그 다음에 3번으로 이거를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을 B라고 하면 B가 인식하는 대상을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3번 선지는 A도 잘 찾았어, B도 잘 찾았어, C도 잘 찾았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A는 C야?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분석이에요. 이게 선지 자체를 해체하고 분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결론 있죠. 분석해서 나온 이 결론이 글자는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이 결론이 선지의 의도인 거야. 이 결론이 선지가 묻고 싶은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 이걸. 그래서 제가 여기 선지의 의미, 의도, 묻고 싶은 바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해봅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를 A라고 했죠. A는 절대정신 세 형태야.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문에서 뭐였지? 이걸 하는 거예요. 차분차분이 아니야. 차분하게 차근차근. B 있죠? 지성 세 가지 형식이 지문에서 뭐였는데? 똑같이 하는 거야. 세 번째가 2-1번. C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B에 대해 결론이 나왔으면 B가 인식하는 대상 이 C인데, 이게 지문에서 뭐였지? 를 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결론을 다 낸 다음에 A랑 C랑 같은 말이었나? 해보는 거예요. 모든 선지를 분석할 때는 다 해보세요. 숙제할 때 다 해보시면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어떤 선지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어떤 선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나와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선지가 많은 연도의 기출문제는 어려운 기출이고 별로 없는 기출은 쉬운 기출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정한 비율로 많이 섞여 있어요. 현장에서 모든 선지 이렇게 다 할 필요 없어. 몇 개는 해도 되고 몇 개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고득점을 위해서라면 꼭 해야 되는 선지가 분명히 무조건 몇 개는 있단 말이야. 근데 연습을 안 해가면 그런 고난도 선지들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된다고 하더라도 운으로 할 거예요. 근데 수능을 운에 맡길 수는 없다고 항상 말했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쉬운 게 아니야. 이거 이수능이랬죠. 1컷 84점짜리예요. 가장 어려운 수능에 가장 어려운 선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얘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조금 빨리 되네. 이건 별로 어렵지 않네. 이런 선지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빠르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모든 선지를 이렇게 버릇해야 돼요. 분석할 때. 그러니까 2회독, 3회독을 할 때. 그러면 다음 기출 문제는 쉬운 선지는 쉽게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로 실제로 답을 내볼게요. 절대정신 세 형태 뭐였어요? 너무 쉽죠? 예종철이었죠? 여러분 이거 지문 읽으면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확인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A였죠? B는 뭐예요? 지성 3형식, 지성의 세 가지 형식. 이거 잘못 썼다. 직관, 표상, 사유였어요. 그 다음에 C는 그러면 B가 인식하는 대상이었잖아. 여러분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직관, 표상, 사유였는데 얘들아 이 직관, 표상, 사유가 뭐였어 지문에서? 이것도 해보세요. 절대 정신에 이거 여러분 복습 잘했나 나와요. 제가 이 지문 해설하면서 예종철이랑 직관, 표상, 사유랑 서로 짝 맞춰서 읽었어야 된다 했어요. 왜냐면 절대 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이 직표사야. 그럼 이 지성의 세 형식은 결국 뭐냐면 절대 정신의 세 형태의 인식 형식인 거야. 그러니까 인식하는 도구, 인식하는 기술, 인식하는 방법이 세 개가 있는 거야. 예술은 직관하면서 무언가를 인식하고 종교는 표상하면서 무언가를 인식하고 철학은 사유하면서 무언가를 인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가 연결이 됐어야 돼. 그래서 지성의 세 가지 형식, 직관, 표상, 사유는 절대정신 세 형태의 인식 형식이구나. 그러면 절대정신의 인식 형식이 인식하는 그 대상이 뭔지 알면 되겠구나. 다시. 그래서 인식 대상이 뭔데? 이 C에 대한 답이라고. 가서 보시면, 지문에서 확인해 보시면,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C는요, 딱 두 글자로 이념이에요, 이념. 그러면 이 3번 선지의 결론은, 3번 선지, 결론은 A는 C냐였잖아? 이거는 예술, 종교, 철학은 이념이랑 동의어야 이 질문으로 바뀌는 거야. 됐죠? 뒤에 가서 결론을 내볼게요. 이것도 해볼게. 이거 1번 선지만 하라 했죠? 이거 2023 6월이에요. 이것도 1컷 80점대예요. 쉽지 않아요. 잘 봐. 이거 뜯어볼게.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삽감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자,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가 있는 거야. 시행집단에서 평균 임금이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지문 읽고 스스로 풀고 따라와야 돼요. 안 읽으면 제가 지금 무슨 소리인지 이해 안 돼요.
시행집단 평균 임금이 사건 전이 있고 사건 후가 있는 건데 변화했겠죠.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물론 변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이 쓸모없는 사건이었다면. 그래서 이 차이, 이 전후 변화, 이 차이를 이 효과라고 평가한다. 효과라고 평가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의미단위 분석한다는 게 뭐였어? 이렇게 의미단위 만들어 놓고 지문의 내용과 대응시키는 거였죠. 실험적 방법은 이 실험적 방법을 그대로 받았어요. 실험적 방법을 그대로 받았어요. 실험적 방법이란 워딩을 그대로 받았어요. 두 번째, 시행 집단의 사건 전과 후의 차이를 효과라고 평가한다가 이 선지의 의미단인데 지문을 볼까요? 지문은 잘 보세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한대요. 또 밑에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가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한다. 또 밑에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 내용이 여기랑 대응되죠. 그러면 대응해 볼게요. 시행 집단은 그대로 있어요. 시행 집단은 그대로 있어. 여기도 시행 집단은 당연히 필요해요. 시행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잘 봐. 이 선지와 지문의 나머지 차이가 뭐 남았어? 실험적 방법도 당연히 실험적 방법에서 무슨 방법을 쓰냐니까 당연히 마찬가지고. 뭐 남았어? 1번 선지의 마지막 의미단위. 1번 선지는 시행 집단의 사건 후를 사용했어. 1번 선지는 남은 의미단위 시행 집단의 사건 후를 사용했는데 지문의 팩트에서 이 1번 선지의 마지막 의미단위랑 대응되는 부분이 뭐야? 지문은 경험하지 않은 사건 후가 아니라 미안해. 사건 전이겠죠. 사건 전. 왜냐? 시행 집단은 사건을 시행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건을 시행 집단은 사건 후 어떤 결과값. 여기도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 그래서 선지의 시행 집단의 사건 후 결과를 이 지문에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 똑같이 받아요. 말 그대로 그게 시행 집단이잖아. 사건을 시행한 집단이니까 시행 집단이잖아. 그런데 그럼 1번 선지는 얘가 남는 거예요. 얘가. 뭐가 남아? 시행 집단 사건 전이랑 비교하겠대. 1번 선지는 사건을 처리한 결과 값을 사건 전의 시행 집단이랑 비교해버리겠대. 근데 지문의 팩트는 경험하지 않은 건 똑같아요. 얘도 사건 전이니까. 근데 지문은 시행 집단의 사건 전 모습이 아니라 비교 집단이라는 새로운 집단을 만든대. 여기 봐봐. 두 집단을 구성한다.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한다. 그래서요. 이 1번 선지의 남은 의미단위 시행 집단의 사건 전 모습과 지문의 팩트인 경험하지 않은 이 비교 집단, 이 두 개의 집단은 다르잖아. 그래서 1번을 틀렸다고 하는 게 정확한 풀이에요. 그래서 이 1번 선지의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시행 집단의 사건 전 모습이랑 이거는 1번 선지의 주장이죠. 지문의 팩트는 아예 비교 집단이라는 다른 집단, 왜냐면 두 집단을 구성한다 했으니까 비교 집단이라는 아예 다른 집단을 비교할 때 써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두 개가 같은 말일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1번 선지의 의도야. 같을 수 없죠.
비교 집단은 시행 집단과 아예 다른 다른 두 집단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지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봐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정오가 이제 결정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의미단을 주체적으로 삭제하거나 생략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이 생각보다 짧아져. 몇 개 안 남아요, 의미 단위. 그러니까 이미 결과값이 난 의미 단위를 계속 너네가 다음 단계에 판단할 때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결과값이 났으면 처리를 해버리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 제가 5번 문제 3번 선지를 분석한 본인의 결론이 절대 정신은 이념인가? 라는 질문과 같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까 여기 이거 기억나죠? 예술, 종교, 철학은 이념인가? 절대 정신 3형태가 뭐였어? 제가 조금 이거는 원래 세 형태인데 제가 조금 줄여서 쓴 거예요. 세 형태. 예술, 종교, 철학은 이념과 같은 말인가? 이 질문. 두 번째.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사건 전이에요. 여기. 사건 전의 시행 집단. 이거 누구의 주장, 누구의 의미단이야? 잘못 썼다. 1번 선지의 의미단위인 사건 전의 시행 집단이 지문의 팩트, 이건 지문이잖아. 이건 지문의 팩트. 지문의 팩트인 비교 집단과 서로 대응이 되는 부분이지? 근데 이게 되냐? 진실이냐? 이게 맞냐? 이게 될 수 있냐? 이 질문이 선지의 의도였던 거야. 근데 안 되죠?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얘 안 돼요. 세 형태, 예술, 종교, 철학은 이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이유가 이 이유가 있거든요. 볼 수 없는 이유가.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다 이거 제가 다음 주에 토요일에 물어볼 거예요. 이게 뭔 숙제예요? 하면 여러분 이거 안 보고 공부 안 한 거예요. 이거 숙제요. 왜 이거 X지? 이거 숙제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선지 분석이에요. 그 다음. 자, 얘는 제가 파일 드렸어요. 파일 드렸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수업 시간에 같이 할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기보다는 되게 최근 거예요, 얘가. 아까 이 수능보다 더 가까운 수능이죠. 근데 얘가 이 수능 다음에 나온 수능인데, 이 수능의 그런 어려웠던 느낌을 되게 잘 먹고 있다? 가지고 있다? 잘 흡수했다? 특히 이 문제가. 그래서 얘는 수업 시간은 같이 할게요. 그 다음에, 오케이. 얘, 16번 문제 3번 선지. 이것도 숙제예요. 다시 답 달아보세요. 잘 봐. 여기다 이거 해볼 거야. 이거 의미단위 분석해볼 거야. 보세요. 법률 행위가 없으면 끊고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지. 그럼 이거는 선지가 짧기 때문에 사실 의미단위 개수 자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그 의미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선지를 해체하고 분석하면서 선지의 의도를 파악해 보자고. A가 없으면 B가 일어나지 않아 라는 말은 뭐예요? A가 B가 발생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잖아. 필수 조건이란 거네. 필수 조건. 그러니까 A가 없으면 B는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말 그대로.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틀리게 하려면 A 이외의 그 어떤 것 있죠. 그 어떤 것에 의해서 B가 발생하면 발생하면
이거 틀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요, 이 3번 선지의 의도는요, 얘가 묻고 싶은 바는요, 뭐였냐면,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를, 법률 효과 발생시키는 유일무이한 것이니? 혹은 말을 좀 바꿔보면 법률 행위 말고는 그 어떤 경우에도 법률 효과가 발생 안 하니?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지 자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선지가 묻는 바를. 당연히 한 번은 안 돼요. 이거 진짜 어려운 기술이에요. 연습해보세요. 여기까지, 이거 숙제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답 달아오는 거. 여기까지.